이 수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서는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겠어요. 수업 계획서를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수업은 전자재료공학부 7분반 수업입니다. 07분반 수업이고요. 전자재료공학부의 오후반 수업입니다. 수업 시간은 금요일에 6, 7, 8교시고요. 지정된 강의실은 미래혁신관 106호입니다.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을 대면시험으로 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 강의실로 오시면 되겠어요. 코로나가 계속 되는 경우라면은 중간시험은 생략이 될 수 있고 기말시험은 그래도 대면시험으로 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기말시험만 칠 때 수강 인원이 30명을 넘어가면 그러면 한 강의실에서 볼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다른 강의실을 하나 더 해서 분반을 해서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혁신관 106호는 한 강의실로 사용을 하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은 여기 보듯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인터넷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수업입니다. 2학기에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은 전면 비대면 수업이고요. 전체가 다 온라인 수업이고요. 동영상, 그 학습 동영상을 녹화해서 캔버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동영상 녹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만약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서 그 몇몇 시간 정도를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캔버스를 통해서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녹화된 학습 영상은 이번 학기에는 일주일 안에 학습하셔야 그래야 출석 인정이 될 겁니다. 해서 캔버스에서 출석을 하시고요. 출석은 캔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고요. 해서 캔버스에서 일주일 안에 그 학습 영상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캔버스에서는 그 영상을 볼 수 없을 텐데 그것은 따로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하고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습을 할 때 기간이 지나서 캔버스에서 볼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블로그 주소는 1학기 때 제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블로그 네이버 컴 지하메트리 62 여기에 가시면 됩니다. 수업 계획서에 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수업 계획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주소가 다 있어요. 유튜브 채널은 지아인스키 62TV 여기 검색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교재는 이번 학기에도 1학기 때 사용했던 그 교재 뒷부분을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온 미분적 분학 에센스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그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사람인데 이것을 이 출판사에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1학기 때 7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이어서 합니다.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4장, 11장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교재 8장은 무한급수입니다. 그래서 무한급수부터 공부를 할 거고요. 이 급수 부분에서는 급수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는 쉬운 부분만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배우는 거고요. 급수에 대해서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우선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렴, 발산, 판정법을 몇 가지를 배우고요. 그 후에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몇 급수로 고쳐서 값을 구할 텐데요. 그 중요한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거듭제곱급수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1-세모분의 1 이런 모양의 함수를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 이렇게 고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학습 영상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또는 미분을 통해서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는 테일러 급수의 일부입니다. 테일러 급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2가지 방법을 가지고 몇 급수로 고쳐서 값을 구하고 그걸 상수로 주어진 급수에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급수의 값을 구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적으로 수학 2라는 부분에서 배우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사실은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수학 2에서는. 그래서 그 다변수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그걸 해석해 보려고 하면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이제 벡터가 됩니다. 해서 9장을 통해서는 매개변수 곡선, 벡터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이렇게 도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에서는 다변수 함수를 가지고 이제 다룹니다. 우리는 수학 1에서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다뤄봤죠. 곡선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곡선 이야기를 이제 다 배운 거니까 그걸 가지고 다변수 함수로 표현되는 것들, 공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원에 따라서 그 차원이 하나씩 높아질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면 이야기를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그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10장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일변수 함수 미분했듯이 그걸 흉내내서 편미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구해보고요. 그 다음 11장에 가면 11장에서는 이제 다변수 함수로 표현되는 그런 공면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입체, 그런 입체의 부피, 이런 것들을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적분 또는 삼중적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11장에서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1장에서는 주로 중적분, 삼중적분 이걸 가지고 적분 이야기를 할 거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그런 이야기들, 부피를 구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 학기 진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도를 다 나가면요.
한 학기를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성적을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성적은 아직 정확한 방법은 학교 측에서 결정이 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차후에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를 거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성적 평가는 상대 평가로 한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 평가를 할 거고요. 중간 시험은 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아직 확답을 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중간 시험을 칠 수 있다면 시험이 2번으로 바뀌고요.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그리고 과제, 출석. 만약에 중간 시험을 코로나 때문에 못 치게 된다, 1학기처럼 못 치게 된다 그러면 기말 시험과 과제, 출석 이렇게 3가지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적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중간 시험을 친다면 중간 시험도 30%, 기말 시험도 30%, 그리고 과제물이 15%, 출석이 25%, 이렇게 평가가 될 거고요. 만약에 중간 시험을 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기말 시험 비중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이 45%가 될 거고요. 과제물이 30%, 그리고 출석이 25% 이렇게 될 겁니다. 우선은 2학기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한다라는 걸 원칙으로 했으니까 상황이 급 호전돼서 뭐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다 뭐 이런 일이 아니면 아마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기말 시험은 대면 시험으로 치고요. 1학기처럼 해서 45% 비중이 들어갈 거고요. 문제 수는 1학기 때보다는 몇 문제를 더 내겠습니다. 그래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말 시험 때 대면 시험이 이루어지면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30% 정도가 될 텐데요.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다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캔버스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과제가 나가면 공시가 되니까 그 공지사항을 보시고 과제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읽어보시고 1학기 때처럼 마찬가지로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캔버스에 올리시면 됩니다. 해서 과제는 PPT 파일로 만드셔서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PPT 파일에다가 이렇게 합성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의 형식은 PPT 파일로 만드셔서 그걸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제는 한 4번에서 6번 정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4회에서 6회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30% 비중을 똑같은 그 점수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늦게 제출하면 안 되고요. 그 제출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에 맞춰서 캔버스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늦게 제출하게 되면은 그 해당 과제는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캔버스에 그 공지사항 잘 보시고요. 과제 올라온 것 있는가 꼭 체크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출석 점수는 25점이 들어갈 텐데 캔버스가 조금 진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1학기 때처럼 그 유튜브에 링크한 것을 출석 체크를 못하게 되면 조금 곤란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1학기 때처럼 댓글 출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 댓글 출석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출석 점수에 상응하는 과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캔버스가 조금 진화가 돼서 그 유튜브에 링크 건 것도 출석 체크를 해준다면 그냥 그 캔버스 상에서 기한에 맞춰서 학습하시면은 출석 체크가 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볼 수 있으니까 뭘 체크해 보시면 될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0%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들 상대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는데요. 이것도 아직 학교 측에서 결정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1학기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별하게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면 1학기 때처럼 뭐 준다고 하면 A 플러스와 A가 50%가 됐었죠. 그 아래쪽 B 플러스부터 F까지가 나머지 50%가 됐었죠. 그렇게 나갈 수 있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예전에 하던 룰대로 환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룰대로 환원이 된다면 A 플러스와 A는 25%가 맥시멈이 될 거고요. B 플러스에서 B까지, 즉 A에서 이제 상위 이렇게 계산을 해서 B까지입니다. 그래서 70%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전산상으로 맥시멈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이제 학점을 C 플러스부터 이렇게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해서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진 않고요. 학교 측에서 전체에 적용하는 룰, 그것에 맞춰서 저도 따라갑니다. 해서 학교 측에서 공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수업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 수업을 할 거고요. 다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이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만큼 하고요. 다음 동영상부터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8장 1절 급수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